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좋아요. 화면 잘 보이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비즈니스를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이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제가 느끼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진솔하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아메이 사업은 보통 1인 프랜차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인 프랜차이즈, 왜 아메이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다들 익숙하시죠?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뭘까요? 우리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요, 프랜차이즈는 본점에서요, 가맹점에게 상표나 아니면 서비스, 상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모든 걸 제공을 해주고요. 그 제공해준 대신에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지급받는 거를 바로 프랜차이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혹시 프랜차이즈 하면은 알고 계시는 혹시 기억이 나시는 그런 브랜드들 몇 가지 정도 있으신가요? 한 30가지? 한 50가지? 이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4,9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거는 2020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 업체 수로 등록되어 있는 게 무려 4,900개인데요. 저는 이 프랜차이즈가 모두 다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필요로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체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내 자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로서의 자영업인지 아니면 내가 말 그대로 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4,900개의 프랜차이즈 중에 아마 거의 모든 90% 이상, 95% 이상의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적은 비용이 필요로 하고요. 구매자가 시스템 자체인 그런 프랜차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많이 유명하죠. 뭐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는 어떻죠? 시스템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자산적인 인쇄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을 구매하는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뭘까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려면요. 최소한 2, 30억에서 많게는 5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대가가 뭐죠? 바로 내 새로운 노동으로서의 노동 수입을 벌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자산적으로 시스템적인 수입을 통해 인쇄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를 성공을 시키려면 성공 방식이 있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프랜차이즈를 성공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좋은 레시피? 아니면 좋은 시스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본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면 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을 해야 내 사업을 누군가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사가 먼저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프랜차이즈 법 쪽에서 보면요.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그런 그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럼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법적 조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하려면요. 바로 본점을 먼저 성공을 시키고 이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 모집을 하고 그 가맹점을 성공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성공, 경제적인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이걸 좀 나눠봤냐면요. 자, 본점 성공은요. 바쁨의 영역이에요. 나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나의 생계가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요. 바로 노하우가 복제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노하우가 복제를 시켰을 경우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남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내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계를 해결해 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자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아메이 비즈니스도 조금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쁨의 영역이 있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어떻죠? 정말 바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기가 바로 브론즈 빌더죠. 나로부터 세명의 파트너가 생기거나 세 그룹의 소비자가 생겨서 내가 브론즈 빌더를 성공을 했을 경우에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거를 내가 해보고 내가 이 브론즈 빌더를 성취를 했을 때 이 노하우를 세명의 파트너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 오는 게 바로 뭐죠? SP 이상의 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나오는 게 바로 여유의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선 끝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세 명의 브론즈 빌더를 복제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게 바로 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에 갈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에게 내가 브론즈 빌더를 복제해서 노하우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 세 명도 나처럼 또 다른 세 명에게 브론즈 빌더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로 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3명의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3명을 더 돕게 되면 바로 다이아몬드, 자유의 영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똑같은 게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만들어 갔을 때 이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수입을 얻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여유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에 따라서 내가 여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그럼 아메이랑 똑같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럼 어떤 게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요. 바로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거를 바로 분점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프랜차이즈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프랜차이즈가 어떤 거든지 간에 뭐 스타벅스와 같은 내 인쇄적인 자산적인 수입이 있는 거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권한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백다방이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하더라도 그런 가맹권조차도 내가 갖고 있지 않죠. 가맹권은 무조건 본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야, 내가 이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걸 내려놓고 다시 내가 본사가 돼서 리스크를 감수해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성공시킨 다음에 가맹점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리셋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갈 때 나는 자영업자로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본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 노하우하고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복제시켜주는 게 다 가능한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아메이 알아보고 있어, 나 아메이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죠? 야, 그거 쉽지 않아. 야, 그거 어려워.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아마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거든요. 자, 과연 아메이가 진짜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버트 키오사키의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보면요. 415페이지에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반드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그냥 내가 바빠가지고 내 노동 수입의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시스템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갔을 때 사업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무려 12가지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화응대 어떻게 할 거고, 자료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만 하면 뭐예요? 제품 개발한 걸 제조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될 거죠.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제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도 필요할 거고요. 제품을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관리도 필요할 거고, 고객한테 어떻게 CS를 해줄 건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업 자체의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회계, 세금 신고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 공간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게 모두 다 시스템적으로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만 내가 사업적으로 진짜 경제적인 자유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사업적으로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쉬워 보이시나요? 제가 대학원에서 창업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배운 게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 자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 많죠. 왜 바쁠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12가지의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누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사무실 운영하고 내가 고객 관리하고 내가 주문 처리를 하고 내가 인력 관리를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시스템화 시키는 거 하기 어려워하다 보니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떠나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지는 게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12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아메이 사업은 어떨까요? 제가 느낀 아메이는요. 이 12가지를요. 다 아메이에서 해줍니다. 여러분들 사무실 운영하시나요? 아메이에서 우리 매장 다 운영을 해주죠. 제품 개발 하시나요? 아메이에서 트렌드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알아서 다 제품 개발을 해줍니다. 근데 제품 개발하는 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제조하고요. 재고 관리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아메이가 재고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재고 관리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용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관리하나요? 알아서 다 주문을 합니다. 주문도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알아서 다 하고요. 고객 서비스 1588-0080으로 고객 서비스까지 다 해주고 있고요. 미지급금은 우리한테 발생될 일이 없죠. 기업 시스템 다 만들어져 있고 마케팅 우리 TV 광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 정말 다 너무 멋지게 트렌드에 맞게 잘 해주고 있죠. 회계 관리 어떻게 세금 신고하는지까지 다 알려주고요. 인력 관리, 공간 관리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이 4가지만 하면 돼요. 미팅 참석을 하고요. 제품 애용을 하고요. 내가 제품 애용하고 미팅 참석해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해주고 내가 써보고 정말 좋았던 거를 감동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사업하기 정말 쉬운 일 아닌가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12가지를 내가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를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다. 너무 쉬운 일이다. 우리 이분 생각나지 않나요? 너무 쉽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든지 간에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분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다. 근데 이게 끝까지 노동 수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재밌고 쉬운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은요. 자, 첫 번째. 자, 평일과 주말의 구분을 좀 없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주말에 무조건 평일하고 구분 없이 계속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심적으로 평일과 주말을 이렇게 구분하지 말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 직장인이 있고 사업가가 있고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김창란 위원님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 직장인들, 저도 직장인이죠. 직장인에게 평일과 주말은 구분이 돼 있나요?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사업가에게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있을까요? 사실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근데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사실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김창란 리더님은 평일하고 주말이 똑같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 사업가가 되려면 그냥 내 심적으로 평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 버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주말에 뭐해? 우리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할까? 이러면은 야, 나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쉬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직장일은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평일하고 주말은 누가 정했죠?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사업가가 되길 원하는데 평일과 주말을 너무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은 난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마인드적으로 내가 평일과 주말을 좀 구분을 없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슨 얘기를 제 주변 사람들 하냐면 저에게 출근은 직장 퇴근인 거예요. 주말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평일입니다. 제 사업의 평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아메이서 야, 파는 일 아니야, 파는 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메이는 파는 일이 맞아요. 근데 어떤 걸 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 처음 뭘 팔게 되죠? 대부분 제품을 팔게 됩니다. 우리 제품 주문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저 지금도 제품 주문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모르는 분한테 오메가3 또 주문받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드렸는데 제품 주문받으면 작은 거 하나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계속 파는 일들은 노동 수입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여유의 영역이나 풍요의 영역으로 조금은 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잘 팔면. 근데 잘 팔리면 잘 팔수록 바쁜 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품을 공부하고 팔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를 팔아야 됩니다. 어떤 브랜드를 팔아야 되냐면 나라는 브랜드를 파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쓰는 제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바로 브랜드, 내 평판을 판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가 제품을 공부하고 제품을 지난 다음에는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내 브랜드가 좀 좋아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나도 지금 그 브랜드처럼 나도 좀 뭔가 할 수 없을까? 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비즈니스 시스템을 판매를 하면 됩니다. 자, 비즈니스 시스템 판매를 하면요. 아메이에서 탱코하고 에이스텝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그 시스템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다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거고 브랜드를 판매하기 시작할 거고 시스템을 판매하게 되면서 나에게 점점 경제적인 자유가 만들어지고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제품을 판매하는 건 꼭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판매를 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시스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요. 이건 진짜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먼저 제품 파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제품 주문받으면 사실 다 기분 좋은데 우리 그거 숨기잖아. 아니야, 그거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제. 제품 적극적으로 판매하세요. 나한테 팔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적극적으로 팔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잘 파는 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스폰서님 김찬회 대표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죠. 주고 잊어라.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돈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많은 돈이 필요 없어. 난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 난 그렇게 많은 돈 안 벌어도 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진심으로 그럴까요? 그럼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돈이 주어지면 그분들이 거절을 할까요? 전 별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는 부자들이 탐욕스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부자들은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판매를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 대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뭔가 판매를 하고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자는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 사람 부자인데 월급도 얼마 안 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뭐죠? 그 월급도 결국 부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는요 주는 사람들이고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를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뭔가 주변을 살피고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야도 필요할 거고요. 생각도 필요할 거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와 성장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거를 계속 살피기 때문에 자신만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김창희 대님이 스폰서님이 왜 주고 잊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냐.
주고 잊어라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주는 사람은 항상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항상 아직도 스폰서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속 받고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저보다 훨씬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스폰서님 다 주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다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계시고 부자가 돼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나도 주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내가 뭘 줘야 될지를 항상 고민해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메이 사업도 괜찮고 사업가로서의 이런 자세도 갖춰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리더가 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오케이,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나는 왜 일을 하는가에 골든 서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관역처럼 생겼죠. 근데 제일 끝에가 what에 관련된 부분, 무엇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간이 어떻게, how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가운데가 바로 why입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가장 알기 쉬운 영역이래요.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메이 사업하면서 스폰서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보시지 않나요? 저에서 뭐 해야 돼요?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탱커하고 에이스테이프 하면 된다는 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뭔가 더 괜찮은 노하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사실 알고 있다는 거죠, 왓은. 근데 알고 있는 거를 행동을 하는 게 바로 하우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 행동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how,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나오죠? 바로 노하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how에서의 차별화를 시키는 방법은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어떻게 하느냐를 행동을 할 때 대부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고 그 노하우를 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ow의 영역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why는 무엇일까요? 바로 why라는 건 바로 망설임 없이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 너 아메 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어, 막 바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실제로 많죠. 그만큼 Y는 내가 아메이비스를 하는 이유, 그리고 아메이비스를 하는 목적, 아메이비스를 하는 신념이기 때문에 이 Y를 찾아내는데 충분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을수록 내가 더 멋진 리더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무엇을 해야 되고 how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다가는 내가 아메이비스를 왜 하는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Y를 계속 스폰서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념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첫 번째가 바로 신념을 훌륭하게 전달할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해주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 스폰서님하고 함께 함으로써 아 나는 정말 특별해. 아 이 스폰서님하고만 만나면 이 스폰서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친구하고 또는 이분하고만 만나면 아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들면 어떻죠? 또 만나고 싶잖아요. 계속 만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리더가 매우 중요하다. 저도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특별한 리더님하고 함께해. 그래서 나도 특별한 리더가 될 수 있어. 나는 특별한 팀과 함께해. 그리고 나는 특별한 그룹에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생각을 내가 먼저 가져야 우리 팀도 그런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외로움을 느낄 때 항상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스폰서님이죠.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먼저 스폰서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혹시나 나하고 함께하는 내 팀에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없나? 라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을 살필 때 오히려 외로움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감을 불어넣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뭔가 직감과 영감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하우의 영역이에요. 하우를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 노하우가 쌓이는 이유는 나에게 생기는 영감과 직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골든서클로 돌아오면요. 요것은 많은 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 이 비즈니스를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고 그 어떻게 한 거를 이렇게 무엇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신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하우가 행동이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가 높은 게 뭐죠? X10이라고 얘기하는 Y.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는가에 관련된 그 신념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념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신념은요, 바로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행동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신념이 불어넣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신념이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 뱉는 것도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폰서님들 보세요. 스폰서님 보면 대부분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뭘 하죠? 그거를 합니다. 파트너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저 스폰서님한테 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행동으로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나에게 신념이 쌓이고요. 그 신념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념을 이해하고 그 신념에 반하게 되겠죠. 그럼 그 신념에 반하게 되면 반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죠? 나라는 브랜드가 구축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념이 만들어지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접속을 시켜야 돼요. 신념을 동기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신념의 동기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사업의 목적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누군가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서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품 전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품 전달을 하고 제품 감동은 느낀 것을 이야기해 주되 제품이 이 사람한테 강매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상대방이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설령 그렇게 느끼게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단순히 내 신념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제품이 판매가 됐다? 그러면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신념을 동기화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신념의 동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과의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신념의 동기화가 만들어진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응원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하는 사업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신념의 동기화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일에 열정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12명 12번 만나게 하라는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12번 만나서 매번 갈 때마다 제품 파세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12번 만나는 것만 목적으로 해라. 제품 한 번도 안 써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죠? 바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얘 별로 나한테 내가 제품 써주는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익이랑 하나도 무관한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열정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뭐가 만들어져요?
신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이 비즈니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모 리더님 오디오를 들으니 오디오에서요. 그 리더님이 12주 동안 그 홈미팅에 가서 뭔가를 요리도 해주고 뭔가를 다 해줬는데 12주 동안 진행을 하고 나서 간장이 하나가 나갔대요. 12주 동안 아무것도 매주 가가지고 미팅을 해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플래티넘 이상이 돼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내 직접적인 이니까 무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열정. 근데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내가 가진 Y암의 신념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뢰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가치관은 돈을 많이 버는 가치를 벗어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책에 써 있었습니다. 돈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대방에게 많이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가 Y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로 인한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 무엇을 증명해내는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네가 하는 아메이는 달러. 야, 너는 진짜 아메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멋진 일이네. 아메이 사업은 진짜 괜찮은 일이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때는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이기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죠.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나를 돌아본다는 게 반성이 아니에요. 내가 반성을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사업 못했지? 아니면 나 왜 잘 못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이 점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스폰서하고 꼭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폰서님이 잘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내가 잘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 스폰서님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세요 한다는 얘기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님하고 미팅 참석을 하고요. 상담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미팅에 꼭 참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는 스폰서님이 팀에서 하는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프로모션에 아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그걸 참여해보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붐미팅도 있을 수 있고 뭐 캐시플로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층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내가 참여를 해보고 좋은 점을 주변 사람한테 알리는 거 말고 티내세요. 알리는 거 어렵잖아. 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티만 살짝 내보세요. 티 내는 거 정도는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살짝 티를 내보시면 이렇게 티를 여러 군데 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관심을 보이는 분들에게 그때 알리세요. 나 사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런 얘기하면서 뭘 하죠? 나 이거를 내 스폰서님한테 배워. 우리 팀에서 이걸 하고 있어. 이러면서 팀과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조금 벗어나서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고 우리 팀을 만났을 때 너무 즐겁고 유익하다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줘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아메이 비즈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우리 회계연도의 마지막이죠. 내일 모레면 내년이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년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나 아직 제자리 걸음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자리 걸음에도 상관없는 거는요. 아메이 사업은
지금부터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해왔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한 걸음씩 더 옮겨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꿈은 크게, 목표는 가능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다음 해결연대 파운더스 플래티움을 도전을 합니다. 꿈은 크게 갔죠. 지중해 크루즈를 가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파운더스 플래티움을 먼저 성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 생존의 단계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생존의 단계를 좀 넘어서 우리 풍요의 단계를 넘고 자유의 단계로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미팅 참석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지중해 크루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멋진 원주다 원더풀 리치 팀에 있고 너무 멋진 스폰서님 김창란 리더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부터 앞에서 뛰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